네, 뭐 앞서 이제 시간의 거래하고 이제 의미심장한 주식은 하단에 아마 나갔을 것 같고 오늘 한 발은 그냥 반등이니까 뭐 심플하게 가죠. 마음 AI. 애플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사전낸 것 같은데 모든 디바이스,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 그다음에 뭐 맥 시리즈, 그다음에 타블렛 PC 뭐 이런 데에다가 인공지능을 다 도입한 계획을 잡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연간 10억 달러 규모로 지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더 스마트한 버전의 시리, 그러니까 이 애플도 그렇고 삼성의 그 디바이스도 그렇고 음성으로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불안전하죠. 뜬금없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자, 하여튼 스마트한 버전의 시리를 업그레이드 할 것 같습니다.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안 하면 안 되죠. 시리가 가지는 것은 이제 채팅하는 문자의 입력 기능 인식도 있지만 주로 이제 보이스, 음성으로 인식을 하는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이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모션, 눈빛, 뭐 온도, 표정 여러 가지 뭐 심박수까지도 다 고려한 뭐랄까 기계가 이제 AI가 습득을 하는 그런 개념일 텐데 그렇죠. 사실 그 폼팩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이제 애플 아이폰 15가 나왔는데 이 껍데기 그 케이스를 티타늄으로 바꾼 거 이외에는 딱히 두드러지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16 시리즈가 나와도 뭐 있겠나 싶은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 충성도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근데 안에 들어가는 범용, 번들이라고 하는데 이미 장착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뮤직,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AI를 다 이제 적용시키면은 조금 독특한 형태의 것들이 나오겠죠.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최근에도 보면은 챗 GPT가 이제 보이스 GTP로 되면서 반자율주행과 그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들의 영상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대화의 내용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었죠. 뭐 허라는 영화도 있었고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다들 보시면 나는데 그게 이제 한때는 영화 속의 개념이었지만 요즘은 실생활에 엄청나게 빠르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진짜 현실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미국의 국채 금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뭐 성장률 둔화의 부채 문제, 뭐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로 막 덮여버리니까 주식시장이 막 뒤죽박죽 막 난리인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조용히 계속 자기의 갈 길을 가는 분야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해드려서 이런 내용들. 근데 관련 기업들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마음 AI가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아마존하고도 협업하는 그 내용들이 있고 이 마음 AI는 또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31일, 오늘이 24일이니까 다음 주 초가 되나요? 네, 워브라는 것을 공개한다고 해요. 이게 워브가 뭐냐면 차량이나 로봇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이해한다. 내용은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것이 이제 진정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AI를 계속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일단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런 매력도 있고 고점 대비 주가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내려와 있고 거의 반토막 나죠. 반토막. 네. 자, 그래서 보고 있는 딱 뭐 이 기업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두 분의 아이디어를 또 확장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지금 마음의 소개해 주기 전에 말씀하셨던 딱 한마디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냥 심플하게 어쨌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가 어제부터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낙폭과대거든요. 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국내 증시 코스닥 지수가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에 가장 많이 빠졌고 9월 이후에 하락폭도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데 정작 주가가 빠지는 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만큼 하락폭이 조금 깊었고 대내외적인 어떤 리스크,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지 시장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의 악재로 이제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최근 시장 악재 중에 가장 좀 근본적인 건 국채금리의 상승이었잖아요.
그 국채금리 상승과 정말 이제 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 성장 섹터 종목들이고 그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은 잘 안 나오지만 뭔가 이제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좀 크게 빠졌거든요. 그럼 바이오도 역설적으로 마찬가지고. 네, 뭐 역설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면 바로미터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또 로봇하고 AI예요. 투자 심리가 이제 좀 회복됐나? 요걸 보려면 이제 로봇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되니까 오늘 뭐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건 아주 좀 저는 시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제 마음 AI 뭐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차트를 쭉 한번 보면은 마음 AI 주가도 고점 대비 지금 45% 이제 급락한 상태고요. 솔트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뭐 더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거의 5만 원까지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솔트룩스인데 거의 5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아니 이게 뭐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네. 한 달 동안에 지금 빠진 한 달 두 달 동안에 빠진 걸 보시면 물론 중간에 저 5만 원을 갈 때는 약간 빠르긴 했어요. 그렇죠. 뭐 네. 거품이 끼어 있고 특히 너무 이제 이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돼서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면서 올라갔던 건 이제 분명히 좀 있습니다만 하락한 걸 보면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 정도 빠지면은 중간에 반등 시도라도 그렇죠. 한번 주고 너무 다이렉트로 좀 빠져. 털고 나올 기회라도 좀 주고 이제 보통 빠지는데 이게 보면 두 달 동안에 그냥 쉬지 않고 하락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난 이제 7월 초의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딱 저점 수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오고요. 뭐 코나 테크놀로지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우하향하면서 특히 최근 9월, 10월 달 두 달 동안에 상당히 좀 큰 낙폭을 이제 좀 기록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또 기대를 좀 해본다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국내 증시가 일단 환율 떨어지고 뭐 대내외적인 어떤 여건은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반대매매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시장을 많이 좀 떠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얼마나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마음 AI라든지 제가 오늘 또 이제 좀 끼워 넣기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루닛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제 루닛이 정말 이제 불을 뿜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주가 최근에 또 거의 비슷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닛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종목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제법 좀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 이제 시장이 저점 시도가 조금 들어오는 건가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시도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AI 관련된 종목들은 어쨌든 엔비디아 이슈가 끝나지 않는 이상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이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점 공략에 대한 타이밍을 한번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어떤 쇼크 수준의 재료를 내놓지 않는 한 재료는 뭐 AI는 늘 살아있는 거고. 자, 뭐 네네. 확장을 혹시 하실 생각이 있는지. 네, 그냥 뭐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결국 이제 AI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AI 보면은 지금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여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애플이 이게 이제 상반기 자료예요. 그래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자료 출처를 좀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출처요? 잠시. 아니요. 그 이호구 매니저가 그리신 건 아닐까? 네, 출처가 이제 이게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NH투자증권에서.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빅테크 AI 관련해서 밑에 있군요. 네. 네네. 지금 이 보시면 이제 애플이 29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구글이 15개,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개, 그다음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12개, 그다음에 아마존이 7개.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AI 생성형 AI의 이제 진심인지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 이제 삼성 SDS가 이 부분 전담하고 있고 SK그룹도 지금 SK텔레콤이 이 부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얼마 전에 이제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연내 이제 발표한다고 뭐 예고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은 뭐 경기가 좋든 금리가 높든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하나의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다행히 좀 채권금리가 좀 꺾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채권금리가 어떻게 보면 그 빅테크 주가 상승은 좀 발목을 좀 잡았었는데
빌 에크먼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이제 아마 이제 4분기 되면 경기 침체 들어가면 안전자산, 채권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면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 일단 이제 금리 하락은 이제 빅테크에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제 경기 부진인데,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부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좀 경기 영향을 받는 이 빅테크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생성 AI 관련주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여전히 불확실성과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하지만 결국 이 생성 AI 쪽은 지금 빅테크도 상당히 지금 열심히 지금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그렇다면 비록 이제 경기가 좀 부진해진다 하더라도 이쪽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시장의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HBM 반도체 관련 이쪽 종목들이 좀 계속 지금 금리 때문에 부진했는데, 이번 이제 금리 하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주도주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이런 불확실성 환경 속에서는 우리가 생성 AI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발 저는 주제를 하여튼 뭐 반등 가능성 계속 얘기하고 네. 있고, 뭐 주제는 뭐 엔비디아 얘기해서 마음 AI 두 분이 이제 조금 확장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저희 한 발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김영민 네. 매니저의 한 발을 봐야 네. 되는데 리뷰 하나 먼저 듣고 간다고요? 네, 어제 좀 부러진 종목이 있어가지고 어. 요거 좀 AS를 좀 해드릴게요. 에로티 백큐움을 한 두 요즘 번째 이런 기업 소개를 시세가 해드렸는데 너무 많아. 뭐잘 이렇게 올라가다. 최근에 뭐 갑자기 영풍재지 뭐 이런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혹여나 또 추세가 워낙 좀 강하게 잘 올라가다가 어저께 뭐 특별히 악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막 많은 분들이 이게 뭐 태양광 설비 투자 감소 때문이다. 근데 뭐 에로티 백큐움은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 매출이 더 컸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쪽이 태양광 이거 국산하려고 하나 뭐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뭐 반도체 쪽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주가가 이제 너무 심하게 좀 밀렸고 거래도 좀 많이 좀 들어왔는데, 장 끝나고 나서 수급을 보니까 결국 뭐 외국인들은 또 조금 담았던데요. 어쨌든 너무 또 지나치게 주가가 좀 강하게 이제 빠진 거는 상승한 거에 대한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너무 한 방에 이렇게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진행된 상황이어서 뭐 손절가 24,000원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에로티 백큐움은 태양광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이 건식 진공 펌프 쪽 매출이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마도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가 대응을 하는 거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제 이제 하락이 조금 날카로웠었기 때문에 한 23,000~24,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대응을 좀 하고, 다시 이제 추세가 회복되면 또 재공략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어떤 기준 지지선 가격대가 네. 깨졌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깨졌어요. 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급이 됐던 재료는 딱히 지금 포착되는 건 없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에드워드라는 그 경쟁사가 뭘 어떻게 했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에드워드 얘기도 찾아보고 뭐 중국 태양광, 뭐 미국 태양광 다 찾아봐도 특별히 주가가 뭐 이렇게 24%나 이제 빠질 만한 악재가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뭔가 조금 미스가 났나? 뭐 이런 이제 또 생각도 좀 모르겠네, 들고. 저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제 이유들을 다 떠나서 뭐 주가가 어쨌든 날카롭게 이제 하락한 건 또 네.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뷰로 에로티 백큐움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한 발은 네, 오늘 한 발은 애플 얘기 오늘 좀 계속 좀 네. 나왔잖아요. 네. 그 뭐 인공지능 얘기도 좀 나왔지만 하드웨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제 또 좀 변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 거의 한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IT 기기의 거의 제왕으로 군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바뀔 게 별로 없어요. 결국엔 구부리는 거죠. 그렇죠. 구부리는 그래서 정도인데. 구부리고 접는 거 이제
폼팩터 이제 바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의외로 이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야 디스플레이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지금 영업이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아이폰 15 출시에 따른 이제 효과였겠지만 분명히 이제 삼성의 갤럭시 이제 폴더블 시리즈의 또 수혜도 있었을 거고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뭐 패드 제품이라든지 죄다 이제 접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LED가 또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소재 종목 중에 이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글로벌 이제 2위의 OLED 소재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애플 쪽으로 확장하고 여러 이제 폼팩트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이제 큰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2020년부터 출시된 아이폰 모든 모델들에 이제 OLED를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좀 늦었죠. 네. 삼성에 비하면 좀 많이 늦긴 했는데 어쨌든 이 OLED 디스플레이가 LCD를 대체하는 말 그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폼팩터로 자리를 잡은 건 분명한 것 같고 아이폰 15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이패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폰 15도 안 팔리고 지난 3분기 아이패드 역시도 역대 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가장 좀 크게 감소했을 걸로 지금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확실히 눈에 띄게 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패드도 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아이패드를 접을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상당히 조금 이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아무래도 스마트 패드 제품들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이게 폴더블 아이패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트북으로까지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트렌드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 역시도 계속 뭔가를 이제 접으려고 하는 뭐 그런 흐름 속에서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각광을 좀 받기 시작한다. 덕산 네오룩스가 아마 3분기 때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았던 만큼 덕산 네오룩스도 실적이 매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시장이 최근에 이제 9월부터 제가 코스닥 지수가 20% 빠졌다 그랬잖아요. 고점 대비 20% 급락이 시장이 20% 빠졌거든요. 그럼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다 3, 40%씩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안 빠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주가가 유지되는 기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한번 솟구칠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만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졌었지만 실적은 오히려 OLED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턴어라운드가 이제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소재 기업이 덕산 네오룩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44,500원이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2,000원,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참고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라도 한마디 좀 붙여주시죠. 네. 그게 이제 그렇죠. 네. UTG죠, UTG. 네. 이제 UTG는 국내 도인시스라는 회사가 네. 이제 어떤이고 거기 뒤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붙이죠. 그렇죠. SDC하고 그 원판 유리는 쇼트 거를 쓰는데 애플은 지금 코닝 거를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간에 업체 하나가 끼어 있는데 요거는 내일 합시다. 네. 내일 가능성인데 좀 가능성인 것 같아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뭐 네. 주제 넘게 또 나서는 것도 그렇고. 네. 자, 뭐였었죠? 덕산 덕산 네오룩스 네오룩스. 이용의 네. 생각은? 뭐 덕산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2024년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약간 이제 조짐 뭐 이런 것들을 뭐 한 10월이나 11월 보면 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네인노버티스가 그 1월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10월, 11월부터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지금 덕산 네오룩스도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OLED 쪽에 대한 지금 애플의 아까 이제 애플이 접으면 좀 이쪽 시장
판도가 바뀌겠죠. 일단 애플이 OLED 적용이 좀 계속 확장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량형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거의 뭐 OLED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OLED가 잠잠했었는데 다시 한번 내년에 좀 부흥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소재 업종이 가장 이제 좀 핫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덕산 레오닉스, P&H 테크 뭐 이런 종목들을 내년에 한번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뭐 흐름 괜찮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좀 미리 네. 예고를 해서 내일 한 발은 그러면 저는 아까 이제 김영 매니저가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네. 애플이 접는다로 네.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크게 뭐 데미지만 없다면은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죠. 관련 기업을 찾아서 네. 자 예고해드렸고 종목 이름 내일 공개해 주시죠. 그럽시다. 네. 네. 뭐 맞을 거예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도 봐야 될 텐데. 네네. 오늘은 리뷰 없이 바로 한 발로 예, 직행.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냥 좋죠.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음. 그냥 LIG 넥스원. 네. 아 방산으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네. 또 이제 그이 컨퍼런 조진 씨 뭐라 그러죠? MOU? 아닌가? 협약서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네. 천공2 얘기 네. 하신 것 같아요. 국방장관도 또 뭐 사우디 국방장관 또 면담했다고 그러게요. 네. 뉴스가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큰 게 어. 지난번 이제 UAE 있었고 최근에 이제 이 사우디에 상당히 그 공을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결실이 나올 시점도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LIG 넥스원에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지만 일단 LIG 넥스원의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이 회사 이제 풍부한 수주 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수출 비중 확대. 이렇게 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잘하는 건 이제 방산 쪽에서 정밀 타격. 그러니까 방산은 이제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정밀 타격, 감시, 정찰, 항공, 전자, 그 다음에 이제 지휘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 뭐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회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밀 타격. 여기가 이제 연간 매출의 한 50%가 넘습니다. 지금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국산화 방어 체계를 이제 구축할 때 있어서 국산화의 이제 핵심 그 기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또 내부적으로는 방산,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이제 감산을 해도 예산을 이 방산 쪽은 감산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금 연평균 10%씩은 계속 이쪽에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동사의 강점은 이제 100% 순수 방산 기업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예산의 한 10%가 계속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회사 역시 10% 정도의 어느 정도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수출. 그동안은 이제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해외 수출이 마진이 높다 보니까 이 수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 회사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도죠. 지난해 이제 그 UAE에 이제 천궁2 이제 수출 성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우디에 대한 지금 그 수출 논의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제 좋은 소식 나오면 전체적인 한번 주가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수출 쪽에 이제 실적 성장,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늘면서 실적이 성큼성큼 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초입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성이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장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이 회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 3분기 실적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조금 오게 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뭐 사우디라던가 내년에 이제 성장성, 내년에 이제 수출 쪽에 이제 수주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실적의 성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만약에 이번 3분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더라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도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이다 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네. 9,500원, 목표가는 100,000원, 손절가는 8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LIG 넥스원에 대한 김현민 네. 생각은? 뭐 LIG 넥스원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저평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LG 넥스원도 연간 뭐 2천억 내년이면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시총이 지금 2조밖에 안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막 6천억, 8천억씩 이제 벌 수 있는 회사인데 시총이 5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그냥 뭐 재래식 무기 만들고 내수만 하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실적이 이렇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게 해외 수출이거든요. 그런 네. 식의 이제 결과물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LG 넥스원도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내년까지 이제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방산주 이런 논리 말고 그냥 기업의 가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좀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이기 때문에 K 방산 열풍이 잠깐 부는 듯 하다가 잠잠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흔들리는 시장에서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기업들이니까 저평가 매력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유한양행 하나만 잠깐 좀 네네. 멘트 할 수 있나요? 네, 유한양행 오늘 그 ESMO에서 그 구두로 이제 임상에 대한 이제 결과가 좀 발표가 좀 됐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이제 임상의 유의성은 확보가 됐다라는 게 이제 총평인 것 같고 마리포사 1, 2, 3의 이제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경쟁 언급이 좀 제품이 됐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전체 생존 기간 구체적인 이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공개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OS 같은 경우는 60개월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제 확정적으로 좀 공개를 하는 걸 이제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다만 경향성이란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네. 뭐 중간값 정도를 이제 보고 OS에 대한 경향성도 나름대로 이제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지금 6만 원대 가격이라면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기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오늘 11만 5천 원짜리 레포터 목표가 나왔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네. 한 발 잘 들었고요. 내일 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